해장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지난번 라면 맛있게 끓이는 7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새 라면이 맛이 없어진 이유와 보완점 등을 보완한 조리법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라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해장라면 맛있게 끓이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래저래 요리조리 해서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온능은능 따라오세요. 요리조리 끄끄. 첫 번째 해장라면 방법은 콩나물 해장국으로 해장을 때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라면에 단순히 콩나물만 넣는 게 아니라 콩나물 해장국 스타일을 먹고 싶어서 만들어본 콩나물 해장국 라면입니다. 라면은 취향껏 준비하는데 매운맛 라면보다는 순한맛 라면이 좋고요. 콩나물 한 줌 정도, 그램수는 약 70g 정도 될 듯 하고요. 멸치 다시다 2분의 1티, 해물 다시다로 대체 가능합니다. 계란 한 개는 술안용으로 준비해주고요. 콩나물 해장국이 칼칼한 국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운맛 라면보다는 순한맛 라면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제부터 요리 스타트! 라면 봉지 뒷면 조리법에 무리양을 넣어줍니다. 콩나물을 한 줌 정도 넣어줍니다.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 성분이 알코올 분해와 배출을 돕기 때문에 꽐라됐을 때 즉해약이죠. 곰도 사람 만들어준다는 다진 마늘 2분의 1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래 이 맛이야. 가구 엄마들의 잇 아이템 멸치 다시다 2분의 1티를 넣어줍니다. 나중에 라면 스프를 적게 넣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다도 과감하게 넣어주세요. 콩나물 해장국이 멸치국물 베이스이기 때문에 소고기 다시다보다는 멸치나 해물 다시다가 잘 어울립니다. 물이 가운데까지 빠글빠글 끓이면 콩나물을 건져줍니다.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함인데 부드러운 콩나물이 더 좋으시다면 라면 끓일 때까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먹을 거 아니잖아요. 콩나물을 건져낸 끓는 물에 건더기 스프, 면을 넣습니다. 분말 스프는 2분의 1개만 넣고 조리법 시간대로 끓여줍니다. 멸치 다시다를 넣었기 때문에 조금 간이 되어 있어서 분말 스프는 반만 넣는 겁니다. 남은 분말 스프는 나중에 싱거우시면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간은 본인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니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둘게요. 라면의 조리법 시간에 1분 20초 남기고 달걀을 넣어주고 가만히 둡니다. 따로 수란 만들기는 귀찮으니 면에 안 닿게 끄트머리에 자리를 잡아줍니다. 계란을 넣고 잠시 바캉스를 즐기던 콩나물을 얹어줍니다. 이제 남은 조리법 시간대로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조금 더 콩나물 해장국스러운 비주얼을 하려면 대파 조금 넣어주고 고춧가루, SSG 둘러주면 그럴싸하게 변하죠. 불을 끄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이게 묘한 게 콩나물 해장국의 맛도 나고 라면 맛도 나고 매력적인 맛입니다. 제가 간을 세게 먹는 편은 아니어서 제 입맛에는 잘 맞았는데 나무 스프 더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콩나물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따라하기 좋은 레시피입니다. 두 번째 해장라면 방법은 아마도 한국인들 중 99%는 모를 라면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꼬치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다음날 남은 숙주볶음을 라면에 얹어 먹으면서 생각한 레시피니까요. 쿠쿠기표 숙주볶음 라면 만들어보러 한번 가보입시다. 당연하게 라면이 필요하고요. 매운 라면이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맵찔이라 진순으로 선택해봤습니다. 숙주나물은 300g 정도 준비합니다. 숙주는 1인분이 아니고 한 3, 4인분 되는 듯합니다. 굴소스 1스푼 준비하고요. 화끈한 맛을 위해서 페퍼론치노 5-6개나 청양고추 1-2개 정도 준비합니다. 식용유 3티 정도 기름을 주의해줍니다. 이렇게 만든 숙주볶음은 반찬으로도 드셔도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1스푼 혹은 쇠추 1스푼 준비해줍니다. 아차차 식초 1스푼 빠졌네요. 이제부터 요리 스타트! 식용유 3티를 팬이나 웍에다가 주의해줍니다. 숙주볶음을 라면 위에 토핑으로 먹는 것이기에 사실상 숙주볶음 레시피입니다. 페퍼론치노 5-6개를 넣어줍니다. 청양고추 1-2개로 대체 가능하고 본인의 맵찔이 지수를 반영해서 넣습니다. 약불에서 약 1분 정도 볶아주시면 기름이 살짝 빨간색이 돕니다. 이때 숙주나물을 투하하기 위한 굿 타이밍 쏘세요! 숙주 300g을 넣고 강불에서 빠르게 볶아줍니다. 화력이 약해서 볶다가 기름이 부족하면 물을 1-2스푼 정도 추가해줍니다. 숙주를 살짝 볶은 후에 식초 1스푼을 넣어줍니다. 굴소스 1스푼을 넣어줍니다. 사실 중식 숙주볶음은 훨씬 기름지고 물기가 많은 편인데 라면에 토핑으로 올릴 거라 조금은 담백한 버전이랄까요? 청주 1스푼 혹은 소주를 넣고 살짝 볶으면서 마무리해줍니다. 숙주 넣고 한 3-4분 정도 볶으면 숙주들이 노곤노곤해지면서 나 오늘 한가해요 하면서 널브러지면 완성입니다. 사실 숙주볶음 라면은 숙주볶음을 일반 라면 위에 토핑으로 올려 먹는 것이라 그냥 라면 조리법대로 끓이시고 숙주볶음을 올려 드시면 됩니다. 토핑된 숙주볶음 위로 청단, 홍단, 고추들에 고춧가루 팍팍 뿌리면 완성입니다. 이곳 숙주볶음의 기름기도 살짝 국물에 떠서 은근히 맛있습니다. 숙주나물의 아삭아삭한 식감이 쫄깃한 면발과 하모니를 이루면서 씹는 맛이 재미있는 맛있는 해장라면입니다. 남은 숙주볶음은 반찬으로 먹어도 되니 느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여튼 일석이조의 레시피니 코알라 되기 전날 숙주볶음만 만들어 놓으면 라면만 끓이면 되니 좋습니다. 세 번째 해장라면 방법은 한때 편의점을 강타했던 붉은 대게장을 이용한 붉은 대게장 라면입니다. 붉은 대게장과 크레미를 이용해서 그럴싸한 붉은 대게장 라면을 만들어 볼게요. 붉은 대게장은 편의점에서 사면 비싸니 인터넷으로 구매했습니다. 간이 미소란 제품으로 400g에 8,700원 정도에 구매했고요. 미소야 어디 가니? 아니죠. 다만 냉동 보관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 후 바로 1스푼 정도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게 귀찮긴 한데 그것만 빼면 꽤나 괜찮은 제품입니다. 재료는 아무 라면이나 관계없고 라면이 필요하고요. 크레미는 토핑용이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붉은 대게장 1스푼이 있어야겠죠? 저는 택배로 받고 나서 저만큼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했습니다. 대게장을 소분해서 냉동 보관할 수 있는 귀찮음을 이겨내는 거가 이 라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라면 봉지 뒷면 조리법에 무리양을 넣어줍니다. 진짬뽕은 맛이 강해서 진짬뽕보다는 꽃게탕면이나 해물라면이 잘 어울립니다. 멍 때리다 잊고 살았던 건더기 스프를 넣어줍니다. 건더기 스프는 미리 넣는 편인데 물멍 때리다가 지금 넣네요. 물이 가운데까지 빠글빠글 끓으면 면을 넣어줍니다. 물이 끓는다는 것은 가운데까지 끓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초콜릿 같은 붉은 대게장 1스푼을 넣어줍니다. 냉동 보관된 친구이기 때문에 라면 밑으로 넣어줘야 잘 익겠죠? 냉동실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탄 소심한 친구니 라면 뒤에 숨겨주세요. 이어서 스프를 넣고 조리법 시간대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대파가 있다면 무심한 듯 시크하게 얹어주시면 엣지 있다는 소리 듣고요. 불을 끄고 크레미 등을 찢어서 완성된 라면 위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홍단, 청단, 고추들 올려주시면 너 좀 억년에 라면 좀 끼리 봤구나 하는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물은 붉은 대게장에 녹진하면서 진득하니 깊은 바다의 맛을 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간장게장을 못 드시는 분들은 기를 수 있으니 따라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게장의 녹진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라면에서 느끼기 힘든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으니 간이미소를 구매하셔서 라면에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듯요. 네 번째 해장라면 방법은 꽃게를 이용한 꽃게탕
라면입니다. 콕콕이 너 이 비싼 꽃게를 라면에 넣어 먹으려고? 혼나볼 테냐? 싶지만 저렴한 꽃게를 이용한 라면입니다. 국내산 냉동 절단 꽃게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살이 어느 정도 있어서 먹는 맛이 있는데 수입단은 거의 국물 내기용이라는 거 참고하세요. 재료는 절단 꽃게 크기에 따라 2에서 4조각 정도 들어가면 좋고요. 제가 구매한 것은 450g에 2,000원도 안 되는 가장 작은 사이즈라 조금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라면은 꽃게탕면으로 준비해봤고 다진 마늘 2분의 1스푼, 된장 2분의 1티스푼, 고춧가루 2분의 1스푼 준비해주시고요. 쏘세요! 여기가 아닌가? 그리고 꽃게탕을 구현하기 위해서 쌀뜨물 550ml를 준비했습니다. 된장과 꽃게가 들어가므로 라면 조리법보다는 50ml 정도 더 사용합니다. 이제부터 요리 스타트! 쌀뜨물을 라면 조리법 물의 양보다 50ml 더 넣어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꽃게탕면은 500ml라서 550ml를 넣어줬습니다. 쌀뜨물이 없으면 그냥 물을 사용하세요. 된장 2분의 1티스푼을 넣어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듯이 된장 맛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만 넣어줍니다. 칼칼한 맛을 추가해줄 고춧가루 2분의 1스푼을 넣어줍니다. 한국인의 소울 아이템 다진 마늘 2분의 1스푼을 넣어줍니다. 크기에 따라 절단 꽃게 2에서 6조각을 넣어줍니다. 저는 가장 작은 사이즈 저렴이 버전이라 조각이 좀 많아 보이죠? 불을 켜고 끓여줍니다. 물이 가운데까지 바글바글 끓으면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면을 넣어줍니다. 이때 미나리나 쑥 같은 걸 올리면 좀 더 그럴싸한 꽃게탕면이 되긴 할 텐데 그럼 너무 일이 커지죠? 못 본 걸로 하고 그냥 지나칩시다. 라면 조리법에 나온 시간만큼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그럴싸한 비주얼의 꽃게탕 라면 완성입니다. 의외로 깊은 국물의 꽃게탕 맛이 나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냉동 절단 꽃게 중 사이즈가 작은 놈들은 살도 버석버석하고 크기도 작아서 사실상 먹기 위한 용도는 아니고 국물 내기용으로 보셔야 할 듯해요. 먹는 용도로 냉동 절단 꽃게를 사실 거면 좀 더 큰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5번째 해장라면 방법은 육개장 라면을 진짜 육개장처럼 만들어 먹는 육개장스러운 라면입니다. 컵라면으로 유명한 육개장 라면이 요새는 봉지라면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육개장 라면과 캔 장조림을 이용한 육개장스러운 라면을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육개장 라면이 필요하겠죠? 사발면 육개장도 괜찮고 국내의 많은 라면들이 소고기 국물 베이스라 어떤 라면이든 크게 상관없을 듯합니다. 계란 1개와 한국인의 사랑 다진 매널 매너 있게 2분의 1스푼 준비해주시고요. 식용유 2스푼과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줄 고춧가루도 2분의 1스푼 준비해줍니다. 대파 2분의 1개 화면에 나오는 조만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료인 캔 장조림입니다. 용량은 100g 정도인 듯한데 돼지고기 장조림이 1,000원, 소고기 장조림이 2,000원 하더라고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아무거나 장조림이면 됩니다. 대파는 3등분해서 큼지막하게 썰어줍니다. 육개장에는 큼지막한 대파가 포인트 중 하나죠. 뾰로롱 이런 형태로 준비해주면 됩니다. 계란은 육개장처럼 휘휘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샤켓 해줍니다. 장조림도 이따 넣어줄 것이기에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까놓습니다. 통조림이 신선한지 한두 번 두들기고 흔들어 보시고요. 어라? 테스트는 1,000원짜리 돼지고기 장조림으로 해서 거기엔 메추리알이 없었는데 2,000원짜리라고 메추리알 2개가 있네요. 캔 장조림을 제외한 재료들을 넣고 살짝 볶아줄 겁니다. 식용유 2티, 대파, 고춧가루 2분의 1스푼, 다진 마늘 2분의 1스푼, 라면 스프를 넣습니다. 장조림을 넣고 볶아봤더니 장조림 고기가 질겨지는 느낌이라 잠시만 안녕 하고서 이따가 넣어줄 거예요. 고춧가루, 분말 스프류들은 금방 타기 때문에 약불로 볶아줍니다. 회사에 있을 김 부장님이 나를 덜덜덜 볶듯이 덜덜덜 볶아줍니다. 빨간 가루가 뭉쳐지면 그때가 나이스 타이밍. 라면 봉지 뒷면 조리법보다 50ml 정도 많은 물의 양을 넣어줍니다. 저는 장조림에 국물까지 싸그리 다 넣을 것이라 물을 50ml 더 넣어줬습니다. 메추리알을 제외한 캔 장조림의 내용을 모두 넣어주고 물을 끓여줍니다. 메추리알은 제가 집어먹어서 엄쏘용. 까먹고 있었던 건더기 스프도 넣어주고 끓여줍니다. 물이 끓이면 면을 넣고 조리법에 나온 시간대로 끓여줍니다. 육개장 라면은 2분만 끓이라고 되어 있으니 서두르세요. 마감인밥. 생각보다 면이 잘 안 풀려서 2분의 시간은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싶었네요. 종료 10초를 남겨두고 달걀물을 끄트머리로 잘 풀어주고 불을 끕니다. 달걀물 버저비터 성공했으면 불을 끄고 완성입니다. 전날 삼겹살을 시켜 먹었는데 파채가 오길래 옳다크나 싶어서 라면에 올려보니 꾸밈새가 그럴싸하죠? 라면 국물과 장조림이 만나서 은근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는 맛입니다. 돼지고기 장조림도 비슷한 맛이 나고 고기 질감만 조금 다르고요. 집에 장조림이 있거나 아니면 1,000원 정도 투자하시면 고급진 라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6번째 해장라면 방법은 오징어와 무채를 이용해서 시원한 맛을 내주는 오징어 무채 라면입니다. 제가 시원한 오징어 묵국을 좋아해서 라면에 응용하려고 한 건데요. 다만 생물 오징어가 비싸서 방건조 오징어로 사용해야겠다 싶어서 만든 겁니다. 당연히 준비물은 라면이 필요하겠고 오징어가 들어가는 라면이다 보니 오징어 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오징어 짬뽕 라면이 좋겠죠? 방건조 오징어 한 마리와 무 200g을 준비합니다. 1인분 치고 과해 보이는 양인데 방건조 오징어가 가장 작은 사이즈라 반마리를 넣으니까 오징어 맛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 해장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고춧가루 2분의 1스푼, 다진 마늘 2분의 1스푼 준비하고요. 무채를 꾸스게 볶아줄 들기름 2스푼도 준비해줍니다. 무 200g을 채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회사의 금부장님을 돌려까듯이 돌려깎음에 채 썰어주면 찌었습니다. 채가루 있으면 편한데 없으면 반으로 댕강 썰고서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무는 단단해서 잘 안 익기 때문에 채를 썰어줘야 빨리 익고 라면에 적합합니다. 뾰로롱 느려터진 손님 관계로 이런 모습으로 채를 썰어줍니다. 방건조 오징어 한 개를 손질해줍니다. 마트에서 생물 오징어로 사면 한 마리에서 4-5천원 가량 하는 금징어인데 인터넷으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13,500원에 구매했습니다.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파니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뾰로롱 이런 상태로 먹기 좋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팬에 들기름 2스푼을 두르고 무채를 볶아줍니다. 무채를 너무 두껍게 썰었는지 들기름 2스푼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물 1-2스푼 넣어줘서 타지 않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무가 익었다 싶으시면 라면 봉지 뒷면 조리법에 물의 양을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 2분의 1스푼, 고춧가루 2분의 1스푼을 넣고 끓여줍니다. 오징어는 미리 넣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면 넣을 때 같이 넣어줄 겁니다. 물이 끓으면 면 넣고 오징어 넣고 스프 넣고 조리법 시간대로 끓여줍니다. 방건조 오징어는 구매해서 냉동실에 쟁여놓으면 맥주 안주도 되고 다음날 이렇게 해장라면으로 먹어도 되고 아주 활용도가 높은 잇 아이템입니다. 제가 방건조 오징어를 좋아해서 그런지 냉동실에 만두와 방건조 오징어는 항상 있다는. 방건조 오징어로 만들었는데 생물 오징어 못지않게 비주얼 그럴싸하죠? 생물 오징어만큼의 그 강렬한 향은 아닌데 은은한 오징어의 향이 오징어 짬뽕 라면에 녹아들어서 상당히 고급진 맛이 납니다. 오징어의 촉감도 쫄깃쫄깃
고소하게 탱글탱글하니 라면과의 궁합도 좋습니다. 당건조 오징어 냉동실에 쟁여놓고 그럴싸한 해장라면 이려드이소. 7번째 해장라면은 진득한 고기 국물과 얼큰한 국물이 조화를 이루는 고기짬뽕 라면입니다. 고기의 고소하면서도 기름진 그 맛은 어떤 재료로도 이기기가 힘들죠. 대패 삼겹살을 이용해서 국물이 진한 고기짬뽕 라면을 만들어봤습니다. 재료는 당연히 라면 한 개가 필요하고요. 매운 계열 라면이 잘 어울리는 듯해서 신라면을 준비해봤습니다. 대패 삼겹살을 70에서 100g 준비해줍니다. 저는 100g이었고 살짝 느끼하긴 했는데 꺼기는 기름진 맛 아니겠습니까? 고추파 기름을 내줄 것이기에 고춧가루 2분의 1스푼, 식용유 2스푼을 준비하고요. 고춧가루와 함께 고추파 기름을 낼 것이기에 대파 2분의 1개도 준비합니다. 대파 반 개를 송송송 썰어줍니다. 대파는 대부분의 한식에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드시는 집의 냉장고에는 웬만하면 대파가 있죠. 팬에 식용유 2스푼 두르고 송송 썬 대파 반 개를 넣어줍니다. 사실 파기름 내주고 나머지 재료들 넣어줄라 했는데 귀찮네요. 대패 삼겹살 70에서 100g, 고춧가루 2분의 1스푼, 분말 스프를 넣고 볶아줍니다. 그냥 재료들 다 때려넣고 한 방에 볶아버리십시다. 잘 타는 가루류이기 때문에 약불에서 살살살 볶아줍니다. 저는 대패 삼겹살이 좀 길어가지고 걸리적대길래 가위로 조금 잘라줬습니다.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는데 하고 집어먹다간 짠맛한을 맛보시게 됩니다. 스프 가루를 잔뜩 먹으면 썩난 대패 삼겹살이니까요. 대패 삼겹살이 익으면 조리법에 나온 물의 양을 넣고 끓여줍니다. 대패 삼겹살보다는 그냥 삼겹살이나 냉장육을 쓰면 더 맛있긴 한데 냉장육은 구워 먹어야지 라면에 쓰려면 조금 아까운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물이 끓이면 면과 번더기 스프를 넣고 조리법에 나온 시간만큼 끓여줍니다. 어쩔 땐 물이 끓기 전에 번더기 스프를 넣고 어쩔 땐 끓고 나서 넣죠? 왜인지 아세요? 모르실걸요? 왜냐면 저도 까먹고서 면을 넣을 때 기억이 나기 때문이죠. 라면이 아무리 간단한 요리라도 순서에 맞게 촬영하면 정신이 없답니다. 후추 탁탁으로 마무리해주면 좀 더 감칠맛이 살아나겠죠? 5번부터 7번까지 마지막 토핑에 다 채 썬 대파가 올라갔죠? 전날 먹은 삼겹살에 딸려온 파채를 알뜰살뜰 아꼈으며 같은 날 3편의 라면을 촬영했기 때문이죠. 국물 맛은 뭐 고기가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고기가 오래되거나 상하지 않은 이상 라면에 넣었을 때 맛이 없다면 그것은 고기의 직무유기입니다. 구속시켜! 아무래도 고기 국물이 녹아든 라면이라 가장 진득한 국물맛 라면입니다. 끼니 거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음번에 만나요. 요리조리 쿡쿡!